제가 알고 있는 미국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책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던 미국인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말 급수를 따려고 물어보는 문제는 저도 확실치 않아 당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부터 열성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것도 사실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한 미국인들 경우에는 처음에는 단어만 계속 들어서 우리말의 거부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꽤 알아듣고 기본적인 대화도 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문법까지 공부한 미국인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우리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먼저 기본 단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친근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기본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기본 패턴에 아는 단어를 넣어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생존하는 영어를 익히는 거죠. 세 번째로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닌 생활 영어에 필요한 기초 문법을 다지는 거죠. 기초 영문법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황에 따른 영어, 그리고 유익한 표현들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듣고 익힌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 다룰 영문법은 영어 회화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다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어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주어가 나오면 주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문장이 되는 거죠. 동사를 해석해 보면 사물의 움직일 동, 움직임을 말하죠. 움직이는 것이 끝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정의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지는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동사가 아닌 것은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를 특수동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비동사의 뜻은 뭘까요? 주어의 어떤 상태, 뭐뭐이다나 존재, 뭐뭐 있다를 나타내 줍니다. 뭐뭐이다 이런 뜻을 갖게 될 때에는 내가 만약에 주어라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뒤에 보충해 주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보충해 주는 말을 문법 용어로 보어라고 합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문법 용어만 나와도 싫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은근히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니까요. 보어로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거죠. 사물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이름명, 명사라고 하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I'm your teacher, Malik. I'm your teacher, Malik. 비동사 am 뒤에 your teacher라는 명사가 보어로 나온 거죠. 참고로 생활영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축약형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Well, I'm a little busy here. 이번에는 비동사 am 뒤에 busy라는 형용사가 보어로 나왔죠. 처음 영어를 접할 때 의외로 바쁜의 뜻을 동사 바쁘다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바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리들은 busy를 설명하는 부사가 됩니다. Where's your mom? My mom's in the car. Where's your mom? My mom's in the car. My mom is 뒤에 the car라는 명사가 바로 오면 비동사의 뜻이 있다가 아니고 이다의 뜻이 되니까 엄마가 차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비동사에 있다, 존재의 뜻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그 사이에 전치사 in을 넣는 거죠. 그게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전치사의 정의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나와서 앞에 낱말과의 충돌을 막아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Where's your father? He's at work. Where's your father? He's at work. 이번에는 work, 직장이라는 명사 앞에 장소의 전치사 at이 왔죠.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비동사가 나오면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가다, 오다, 일하다 이런 것들이죠. 뒤에 다로 끝나는 것들이죠.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하면 I work hard 이렇게 하는데요. hard가 동사 work를 설명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존재감, 즉 역할이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ork는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하니까 스스로자, 자동사라고 합니다. Sometimes bad things happen. Sometimes bad things happen. Sometimes는 부사, bad는 things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리고 happen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죠. 하지만 뒤에 꼭 동사의 대상, 목적어, 뭐뭐을, 뭐뭐를, 뭐뭐에게가 와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타의 것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타동사가 좋아하다, like인데요. I like만 쓰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상대방이 바로 물어볼 거예요. What do you like? 뭘 좋아하세요? 혹은 Who do you like? 누구를 좋아하세요? 라고요. And I like warm hugs. And I like warm hugs. 이 문장에서는 like의 목적어가 warm hugs, 따뜻한 포옹이 되었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우죠.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동사 없이 혼자 문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항상 동사 앞에 나와서 도와주는데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can, 허락을 나타내는 may, 의무를 나타내는 must, 가벼운 제한이나 충고를 나타내는 should, 미래를 나타내는 will 등등이 있는데요. 동사가 혼자 할 수 없는 기능을 더해주는 역할이죠. 가능이나 능력을 넣어주고 싶다면 조동사 can을 써서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처럼 help 앞에 can만 넣어주면 됩니다. 미래의 내용이라면 I'll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가벼운 제안이나 권고는 should를 써서 you should go home,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라는 겁니다. We can go to my dad's apartment. We can go to my dad's apartment. Mom, can I go with Simba? Mom, can I go with Simba? 이처럼 물어볼 때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오면 되죠.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남만 넣으면 됩니다. I can't marry her. She's my friend. I can't marry her. She's my friend.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행형이 그중 한 방법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지죠. 동사 원형에 ing가 되면 사실 동사에서 성격이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저는 TV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I'm watching TV, I'm watching TV.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He's working hard, He's working hard. 이렇게 하죠. I'm driving too fast, I'm driving too far.
I'm driving too fast, I'm driving too far.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I drive는 나는 면허증이 있어 운전한다라는 현재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I'm driving은 지금 현재 운전 중이라는 말이죠. 진행형은 일시적인 동작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운전하는 행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I'm living in Korea 라고 하면 어색한 것이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를 떠날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함께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수동태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수동태라는 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동적이라고 하면 자기가 일을 스스로 척척하는 사람을 말하죠. 수동적이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능동태라고 하면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와 황금조합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과거분사는 과거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과거와 비슷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과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 수동태나 현재 완료를 만드는 한 형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사 여왕이 그녀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Queen Elsa killed 이렇게 하는데요. 엘사 여왕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능동태인 거죠. 이것을 그녀의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가 됩니다. She was killed by Queen Elsa. She was killed by Queen Elsa. 이렇게 되는데요. She was killed by Queen Elsa. She was killed by Queen Elsa. 이런 법칙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대개 by Queen Elsa라는 주체자를 쓰지 않으려고 할 때 수동태는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by 이하 문장은 생략되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Barty Kaczynski and Joe Hodges were killed. Barty Kaczynski and Joe Hodges were killed. 수동태는 감정에 관한 내용만 잘 알아두면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Oh, you scared me. Oh, you scared me. scare는 겁을 주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처럼 주어가 직접 능동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수동태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Kay was scared. Kay was scared.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하다인데, 우리말로는 놀라다와 놀라게 하다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동사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You don't seem that surprised. I'm deeply surprised. You don't seem that surprised. I'm deeply surprised. deeply는 매우라는 부사로 surprised, 놀라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형용사 뒤에 대개 ly를 붙이면 됩니다. confuse는 혼동시키다인데요.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I'm sorry, I'm confused. I'm sorry, I'm confused. 단순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요. 동사를 변형해서 간단하게 과거를 만들 수 있죠. 미래는 조동사 will이나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지만 완료라는 복합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만드는 방법은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입니다. I am a teacher, I was a teacher.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현직 선생님이라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전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그럼 나는 선생님이 된 지 10년 됐다라고 하면 I'm a teacher for 10 years 라고 하면 될까요? 모순이 생기죠. I'm a teacher는 현재만 나타내는 거고 for 10 years는 10년 전부터의 내용, 즉 과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그리고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제가 필요한데 그게 현재 완료가 됩니다. 그 사실만 이해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He has been a teacher for 10 years. He has been a teacher for 10 years. 지금부터는 현재 완료라고 하면 시제가 과거 플러스 현재 그리고 기준 시점이 항상 현재라고만 알아두시면 확실합니다. 우리 서로 안 지가 5년 됐어 라고 하면 We'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We'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에게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됐나요? 라고 묻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가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이렇게 합니다. 비가 안 온 지 몇 주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hasn't rained for weeks. It hasn't rained for weeks. 이제 이해되시죠?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되는데 동사 하나만 가지고 다양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알기를 원한다 이니까 I want 뒤에 know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장은 본동사가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탄생하게 된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know something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to know가 결과적으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역할은 명사가 아니까 to 부정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want to는 연음을 써서 wanna 이렇게 실생활에서 발음을 합니다. I want to know something. I want to know something.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난 수업 끝나고 할 일이 너무 많아라고 하면 I have too much work to do after school. I have too much work to do after school. to do가 앞에 나오는 too much work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 came to New York to be a journalist. I came to New York to be a journalist. I came to New York. 난 뉴욕에 왔어요. 여기에서 이미 문장이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be a journalist가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는 문장 속에서 역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사가 되는 거죠. to 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문법책에 많이 나오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동명사라는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앞에서 보면 동사, 뒤에서 보면 명사가 동명사죠. 원래 동사지만 명사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지닌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주목보라고 익혀두셔도 편리합니다. Playing tennis is fun. 테니스를 치는 것은 재미있다 이런 말인데요. 테니스를 치는 것이라는 명사는 없기 때문에 play라는 동명사를 만들어
주어가 되는 논리입니다.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제 꿈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비동사 이다 뒤에 보어를 만들기 위해서 travel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든 예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어떤 걸 써도 괜찮습니다. I enjoy playing tennis.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동사 enjoy는 뒤에 동사를 가져올 때 선택의 조건이 동명사입니다. 동사 keep 뒤에 나오는 동명사를 확인해 보죠. I don't understand. You keep asking me out and I keep telling you no. Why do you keep trying? I don't understand. You keep asking me out and I keep telling you no. Why do you keep trying? 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올 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선호합니다. 투부정사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동사로는 want, hope, plan, promise, decide 등등이 있고요.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로는 enjoy, keep, mind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자기 영어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이해한다면 문법에 은근히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영어라는 한 언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